리플이 서클을 인수하면 미국과 아시아 양쪽 규제를 한 번에 넘을 수 있습니다. XRP는 백엔드에 머물고 RLUSD와 USDC는 실사용 시장을 책임지는 구조도 이미 그림이 나왔죠. 기관 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SEC의 태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환경은 갖춰졌고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서클 인수가 실제로 성사될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가격 협상이나 법적 승인 과정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더라도 RLUSD와 USDC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단순히 두 개를 병행할지 하나로 통합할지에 따라 시장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SEC와의 갈등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분위기는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어요. 리플이 USDC 발행사 서클을 인수하려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인수 규모가 최소 6조 원에서 많게는 11조 원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클이 USDC만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글로벌 여러 국가에서 정식 금융 라이센스를 확보했고 미국 내에서도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온 기업이죠. 그리고 최근 서클 인수에 대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현재 서클은 IPO를 추진하다가 잠시 멈춘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나 리플이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었죠. 리플 입장에서는 타이밍상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 지금 리플이 서클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USDC를 가져오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장 전체가 제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변화죠.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 부분을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2025년 5월 미국 상원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됐죠. 바로 스테이블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제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누구든 연방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1대1 준비금을 실물 달러로 보유해야 하고 고객 자산은 제3자 수탁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각 주정부마다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 전체에 한 번에 등록하고 감시도 같이 받게 돼요. 쉽게 말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법은 리스크를 줄이고 제도권 수용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통과됐습니다. 즉 이 법안 이후에 살아남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암호화폐가 아니라 공식 결제 수단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지금 이 법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USDT 발행사인 테더는 준비금이 제대로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투명성 문제도 계속 지적받고 있죠. 반면에 서클은 처음부터 이런 기준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서클을 노리는 거예요. 리플은 이미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지만 이걸 단기간에 미국 시장에 확산시키려면 규제 승인과 신뢰를 이미 확보한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면 미국 내 스테이블 규제 기준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RLUSD와 USDC를 나눠서 운영하거나 하나로 묶는 것도 가능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곧바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이 법이 만들어진 건 규제를 위한 거였지만 리플 입장에선 오히려 미국 시장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가 빠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바로 홍콩이에요. 2025년 5월 21일 홍콩 입법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홍콩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해요. 기준 자체는 미국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방향은 분명히 다릅니다. 미국은 시장을 정리하고 통제하는 데 집중했다면 홍콩은 실사용을 전제로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옥토퍼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티머니 같은 카드예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하거나 공공요금 그리고 쇼핑 결제에 직접 적용하는 시범 사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제는 정리하되 실제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즉 감사, 준비금, 상환 가능성 같은 조건은 들어가 있지만 안 되게 막는 규제가 아니라 쓰게 만들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런 환경에 맞춰서 움직이는 기업이 바로 서클이에요. 서클은 이미 홍콩이랑 싱가포르에 회사를 세워두고 현지 금융 당국이랑 붙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클이 이렇게 양쪽 규제에 다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면 미국과 아시아에서 바로 통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 인프라를 손에 넣게 되겠죠. 결국 리플은 복잡한 규제 절차를 하나씩 해결하는 대신 서클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법은 갖춰졌고 길도 뚫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겠죠. 요즘 기관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JP모건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전에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하던 데가 지금은 고객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열었어요. 기관들이 실제로 ETF에 돈을 넣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말 비트코인 허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블랙록 같은 상품에만 반년 만에 80억 달러 넘게 들어갔습니다. JP모건은 이걸 인정하고 고객들에게 그 상품을 연결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기관은 아무 때나 돈을 넣지 않습니다. 규제가 정리되고 인프라가 준비되어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
아시아에서 제도가 갖춰지는 시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기회겠죠. 원래 XRP는 은행 간 결제 RLUSD라는 스테이블 기반 결제를 위한 자산인데 서클까지 인수하면 규제 기준도 충족되고 기관이 쓸 수 있는 결제 인프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실제로 서클은 이미 기관 대상 송금 API를 운영하고 있고 RLUSD도 리플렛을 통해 중동, 동남아, 유럽까지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죠. 기관 자금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그걸 리플이 준비하려는 거고 서클 인수는 그 퍼즐을 완성하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리플이 제일 막혔던 부분이 뭐였어요? 바로 SEC죠. 수년째 소송 중이었고 XRP는 미국 안에서 제대로 쓰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뉴욕 시장이 직접 나서서 비트 라이센스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건 뉴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클은 이미 이런 규제 기관들과 접점을 갖고 움직여왔고 SEC 대응 방식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SEC를 인수하면 SEC와의 갈등을 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XRP는 결제 수수료나 기본 단위로 계속 쓰이면서 RLUSD와 USDC가 실사용 결제 시장을 맞는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 안에서는 XRP가 직접 규제를 뚫지 않아도 서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그림도 가능해져요.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면 미국과 아시아 양쪽 규제를 한 번에 넘을 수 있습니다. XRP는 백엔드에 머물고 RLUSD와 USDC는 실사용 시장을 책임지는 구조도 이미 그림이 나왔죠. 기관 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SEC의 태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환경은 갖춰졌고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서클 인수가 실제로 성사될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가격 협상이나 법적 승인 과정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더라도 RLUSD와 USDC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단순히 두 개를 병행할지 하나로 통합할지에 따라 시장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SEC와의 갈등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분위기는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건 서클 인수 협상 진행 상황, 리플의 통합 전략, 그리고 미국 규제 당국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리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건 단순히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흐름이 결국 시장 전체 방향성과 연결된다고 보고 그걸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가 그냥 흘러가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걸 단정 짓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보면서 판단해보자는 입장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도 리플이나 이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생각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용이 어려웠던 부분이나 이번 내용과는 별개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글을 달아드리던지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